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직원 채용과 또 직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재개발부장 허덕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재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정보원 박람회는 매년 이맘때쯤에 개최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채용정보 박람회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나긴 코로나 역경을 딛고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비대면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에서 매우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그 정보와 채용 기준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주요 사업과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신입직 그리고 체험형 인턴 채용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끝으로 오늘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의 유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 안전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1974년도에 고압가스보안협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79년도에 현 사명인 한국가스안전공사로 개편 발족하였으며 1995년도가 2003년도에는 부설기관인 가스안전연구원과 교육원을 설립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충북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공공기관의 정부 이전 목표도 완수하였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에너지안전시증 연구센터와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를 개소하였고요. 2020년도에는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올해 3월과 6월에는 수소제품 시험평가센터와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명피해 달성, 그리고 동방성장 최고 등급 달성 및 장애인 고용 확대, 유공, 장관 단체 표창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사장님과 감사, 그리고 세 이사분을 필두로 본사에는 20개 처실과 2개의 부서기관이 있습니다. 지역에는 7개 광역본부와 그 하부에 7개의 본부와 15개 지사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해외 유럽과 북미에도 사무소가 있어 해외 근무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 검사인 가스 시설 검사입니다. 두 번째, 공급 및 사용 시설에 설치되는 가스 기기, 즉 가스 제품에 대한 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 레인지나 이동식 부탄 연소기기 등의 검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변기, 우기, 동조기 등 취약 시기 안전 점검과 서민층 시설 개선 등 안전 인프라 보고 사업입니다. 네 번째, 안전관리 종사자 및 사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 교육 사업입니다.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교육 및 자격 부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 공사 부서기관인 교육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스 사고 예방, 대구 및 가스 안전 의식 제고인 안전 홍보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대규모 가스 시설의 진단 및 기술 컨설팅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가스 안전 연구 및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이며, 이 연구 개발에 관련된 사업은 우리 공사 두 번째 부설 기관인 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흔히들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공사에서 가스를 수입하거나 제조해서
공급, 유통하는 회사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LNG라고 불리는 천연가스 있죠? 그거는 그 가스에 대한 수입과 유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아닌 한국가스공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 공사와의 주요 사업과 다름을 좀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요. 혹여나 자기소개서나 면접 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적시하거나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관계 사법체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법, 마지막으로 수소경제육선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사법체계를 근거로 해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고압가스의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의 정의와 특성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면접 시에 자주 질문되는 내용들이니 우리 공사의 지원을 지망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셔서 숙지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요. 지자체로부터 검사와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서 민간검사기관, 가스 사업자, 가스 사용자에 대한 검사, 점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업무 흐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설 현황입니다. 전국에 총 38만여 개소의 가스시설이 있고요. 이 중에 17,000여 개소가 고압가스 시설로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은 16만 8천여 개소로 44%를, 액화석유가스는 19만 3천여 개소로 51%를, 마지막으로 수소가스는 228개소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미션과 비전 체계도입니다. 미션은 국민과 함께하는 가스안전, 가스안전 산업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입니다. 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 기관이며 핵심 가치로는 국민의 안전 최우선, 미래를 위한 혁신, 친환경 사회 선도, 상생을 위한 성장, 자율과 책임의 조화가 있으며 우리 공사 경영 목표로는 가스 사고 지수 최저 수준 달성, 재난안전관리 플랫폼 정착, 국가 수소안전 관리체계 완성, 가스안전산업 지속발전 실현, 지속가능한 공공가치 확립, 이렇게 5가지며 이 5가지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5개의 전략과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면접 시에 좀 고약한 면접위원분들은 우리 공사의 미션이 뭡니까? 또는 비전이 뭡니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 또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준비하시면 면접 시험 등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인사체계와 HRD 전략적 체계입니다. 인사체계는 1급부터 7급 일반 직급과 공무 직급 체계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3급 이상은 간부 직급이고 4급 이하는 일반 직급입니다. 신입 공채의 경우에는 5급과 7급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경력직의 경우에는 5급, 드물게 4급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HRD 전략 체계는 리더십과 직무 역량, 공통 역량 등 필요 역량별, 직급별 체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인사체계와 HRD 체계를 통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 내에는 103명의 기술사, 27명의 박사와 1077명의 기능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채용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 1월 11일 날에
우리 공사 최고 의결기구인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2024년도 정규직 채용 계획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정규직 채용 계획은 총 88명이고요. 최종적인 사항은 3월 중순에 공고될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계획에 관련된 부분 따끈따끈한 내용들도 같이 담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의 가치로 안심사회를 여는 KGS의 인재상으로 전문성과 사명감, 열린 소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우리 공사뿐만이 아니라 타 공공기관도 이 인재상을 기준으로 해서 직접적인 면접 질문과 간접적인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인재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숙지하시고 그와 뜻하는 의미도 같이 염두해 주시면 면접에 큰 도움이 되실 줄이라 믿습니다. 채용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1차 전형부터 입사까지 최종 6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체험형 인턴은 서류평가에서 입사까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절차에 따른 응모 자격입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따른 응모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제한경쟁 채용은 좀 제한하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직무에 따른 응모 자격 제한이 없는데요. 반면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입사 이후에 가스 시설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안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첫 번째 서류 전형 단계입니다. 일부 직무, 즉 행정과 연구 직무를 제외한 5급 신입의 같은 경우에는 자격과 어학, 계량적인 평가로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점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반면에 7급 신입 같은 경우에는 자격과 어학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적격자 전원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격에 관한 부분은 방금 슬라이드의 그 하단과 어학은 하단 참고하시면은 점수표가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필기 전형 단계입니다. 필기 전형은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시험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7급 신입 같은 경우에는 점검시험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기소개서 접수 단계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하단에 있는 것처럼 불성실 기재 사항과 블라인드 위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이후 전형 단계 만점에 10%를 감점하게 되오니 작성 시에 꼭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 기재 유의사항으로는 자기소개서 항목 5개 중 1개 이상의 문항에 대해서 100자 미만으로 작성되거나 그 다음에 단어나 또는 문장 등은 나열해서 의미 없는 자기소개서가 되거나 또는 자기소개서 5개 문항 중 2개 이상 문항에 대해서 50% 이상 동일한 답변, 그 다음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관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사업과 무관한 내용을 적은 자기소개서, 마지막으로 지원자 상호 간 1개 이상 문항이 동일한 내용인 경우, 그 다음에 이름, 나이, 성별, 출신 학교명,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결혼 여부 등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위배가 되오니 작성 시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차 서류 전형과 2차 필기 전형보다 여기에 좀 더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자분께서 보시기에 저거 뭐 별거 있어? 당연히 저렇게 써야지 하는데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매년 블라인드 위배 때문에 결격되시는 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유념하셔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1차 면접과 2차 면접 단계입니다. 1차 직무 면접과 2차는 인성, 심층 면접과 토론 면접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직무 면접 같은 경우는 1대1, 다 1대 다, 그 다음에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채용 검진과 입사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직무 면접과 슬라이드 참고해 주시고요. 2차 직무 면접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요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져 있으니 이후에 공고된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체험형 인턴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형 인턴은 서류 전형 단계와 면접 전형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류 전형은 자격 평가와 자기소개 평가로 구성되어져 있고, 면접은 직무와 인석, 종합 면접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채용형과 체험형 인턴에 대한 기준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을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많은 지원과 격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사항도 괜찮습니다. 지원해 가는 부분, 가스안전공사 사업에 가는 부분. 네. PPT는 어디 게시해 주시나요? 혹시 따로? 지금 저희가 계획적으로 PPT를 게시해 줄 내용은 특별히 없고요. 아마도 이 내용보다는 앞으로의 향후 공고될 공고문들이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PPT를 기준으로 입사를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입사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이 자료를 보고 싶다면 아마 유튜브에서도 검색하셔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저 보통 이제 직무 면접에서 PT나 이제 토론 면접이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PT 주제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기술직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본인 전공에 관련된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그 부분 하나 하고 네. 행정직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PT 면접이 제공이 되는지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의 그 질문 유형이 나가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발표 면접에 관련된 주제는 사전에 공개하지는 않고요. 당일에 약 15분 발표 15분 전쯤에 저희들이 주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발표 준비 시간도 충분히 주고 있거든요. 한 20분 정도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인 계획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전에 미리 제공하지는 않고요. 당일날 한 20분 전쯤에 제공을 드리고 그다음 발표 준비를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그 이후에 면접이 진행된 부분을 알려드리고요. 주제에 관한 부분들은 좀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은 공사의 홈페이지에 관련된 주요 사업이라든지 공사의 최근 이슈 등을 확인하시면은 최대한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팁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은 혹여나 이제 공개적인 질문보다는 좀 사적인 질문도 있을 수 있으시니까 공사의 부스 K33을 방문해 주시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발표의 경청과 질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